지금 우리 이제 3회차에서 문제 14번부터 25번까지고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그리고 세율, 그리고 등록면허세 부가징수, 비과세 등까지 모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이죠.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우리 무조건 부동산 등기로 내죠. 자, 부동산 등기 냈다. 과세표준은 당연히 등록면허세니까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맞아요. 만약에 여기를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버립니다. 등록면허세는 당연히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하죠. 물론 특례는 있어요. 특례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에 관한 등록은 등록면허세로 부과될 때는 그때는 또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등기 내면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항이죠.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설정이죠. 앞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권을 남한테 이전할 때 전세권 등기는 전세 금액으로 합니다. 전세 금액,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액은 5억짜리 주택인데 부동산 가액은 5억이야. 근데 전세금은 3억이야. 그러면 전세금 3억 원에 전세권 등기 치면 부동산 가액 5억으로 계산하면 큰일 나요. 전세 금액 3억으로 해야 돼. 전세권 설정 등기 그러면 전세 금액 그래야 돼.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지역권이라고 써. 지역권을 설정한다. 요역지 가액으로 해야 돼. 이걸 7회 때 좀 오래됐는데 승역지 가액으로 틀리게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아실 건데 편익을 제공하는 남의 토지가 승역지고 편익을 제공받는 내 토지가 요역지요. 그러면 지역권 설정한다는 것은 편익을 제공받기 위해서 설정하기 때문에 지역권 설정 등기는 꼭 요역지 가액으로 해야지 승역지 가액으로 나오면 틀린 설명이 돼버린다. 그리고 동그란 3항이죠. 부동산 등기에서 자 대출 받을 때 저당권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신청 등기 나오네. 이 네 가지 등기는 대출에 관련된 채권과 관련된 등기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액으로 틀리게 냅니다. 뭘로 한다? 채권 금액을 그래야 돼. 채권 금액을.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딱 이게 저당권 등기나 가압류 등기, 가처분, 경매 신청이 채권 금액이다라는 것을 지금은 알지만 막상 시험을 볼 때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요거 부동산 가액으로 이거 맞는 걸로 가버립니다. 절대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기는 채권 금액으로 계산해야 되지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야 되지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거 아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뭘로 한다고? 저당권 등기 뭘로 한다고? 채권 금액으로 합니다. 채권 금액으로. 가처분 등기도 뭘로 한다? 채권 금액으로 해요. 채권 금액으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지문 보죠. 자, 그러면 방금 저당권 등기 등은 채권 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때 채권 금액으로 과세를 정합니다. 채권 금액으로. 그러면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 그래요. 채권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는데 해당 채권 금액이 없게 돼버려요. 그러면 끝들이 요것을 채권 금액으로 본다 그러면 맞아요. 뭘 채권 금액으로 보냐?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 후 제한 후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본다. 채권 금액이 없으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뭘로 본다? 채권 금액으로 본다. 간단히 말하면 저당권 등기 신청할 때 그 신청서상에 채권 채무이익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무조건 뭘로 본다? 채권 금액으로 본다라는 것. 동그란 5항 지문입니다. 감가상각 사유로 가액이 달라지면 새로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변경된 가액으로 하게 될 때 변경된 가액이란 끝을이요. 결산서 밑줄 또는 법인장부 밑줄. 결산서나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입증되는 가액. 자, 우리가 재평가나 감가상각성 사유로 가액이 달라지면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이때 변경된 가액이란 뭘 말한다? 결산서나 법인장부 등으로 통해서 뭐 한다? 입증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입증되는 가액. 그래서 5번 지문도 맞는 것이죠. 자, 틀린 것은 몇 번이 틀렸다고요? 3번이 틀렸다. 꼭 저당권 등기 등 가처분 등기 등은 부동산 가액으로 틀리다. 채권 금액으로 해야 된다. 문제 15번입니다. 부동산 등기 냈죠.
등록면허세 표준세율로 틀린 것. 자, 문제 15번 형태가 여러 번 출제됐는데 거의 정답이 임차권 등기로 틀리게 됩니다. 임차권 설정 이전 등기할 때 임차 보증금으로 틀리겠네요. 임차 보증금이 아니라 임차권 설정은 뭘로 한다? 월 임대차 금액, 월세 금액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앞으로 상가 등 임차권 설정 등기 치면 보증금으로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월세 금액으로 합니다. 월세 금액. 근데 이제 월세 금액으로 하게 되면 가지고 만약에 산출 세금이 6,000원보다 적으면 얼마 하죠? 6,000원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이걸 물어보더라고. 그럼 만약에 월세 없이 보증금으로만, 임차 보증금으로만 임차권 설정 등기 치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보증금으로만 임차권 등기를 쳐. 월세 없이. 그런 경우도 있지. 다 보증금으로만 하고 임차 보증금으로만 하고 월세는 없이 이렇게 임차 보증금으로도 임차권 등기 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월세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등기로 봐. 그 밖에 기타 등기로. 그 밖에 기타 등기로 보고 한 건당 세율 6,000원이 과세됩니다. 그러면 월세 없이 임차권 설정 등기는 뭘로 본다고? 그 밖의 기타 등기로 본다니까? 그 밖의 기타 등기는 건마다 세금 계산하죠? 한 건마다 얼마씩 세금이다? 6,000원이다. 6,000원이다. 왜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전세권 설정할 때는 전세 금액으로 하는데 왜 임차권 설정은 월 임대차 금액으로 하느냐? 임차 보증금으로 하지 않고. 그 이유는 이거 있습니다. 이 남의 상가를 임차해서 임차권 등기 치게 되면 그러면 사업자가 사업을 하려고 남의 상가를 임차했잖아. 그러면 사업을 하는 초기 단계부터 등록면허세로 보증금으로 많이 내게 돼 버리면 좀 그렇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고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차 보증금으로 안 하고 월세 금액으로 하고 있어요. 취지가 그렇습니다. 취지가. 이렇게까지 취지까지 이야기해 줬는데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무조건 이거 임차권. 시간이 없다 그러면 틀린 거 나오면 임차권. 얘가 월세 금액이 아닌 임차 보증금. 이게 틀립니다. 자, 확인만 해보죠. 여러분들 전세권 설정한다. 전세권 전세 금액으로 하고 세율은 1,000분의 2 0.2%. 예. 여러분 소유권이 아닌 그 밖에 소유권 외의 그 밖에 권리별 등기는 1,000분의 2로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하면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그러면 물어보죠. 전세금액이 1억 원이야. 그러면 1,000분의 2를 곱하기를 해. 그러면 등록면허세 산출세금은 얼마 나와? 전세금액 1억 원에 1,000분의 1을 곱하면 0.2% 곱하면 20만 원이야. 20만 원. 20만 원. 그래서 실무에서 딱 암기해버려. 전세금액 1억 원에 1,000분의 1을 곱하면 20만 원이야. 그러면 전세금액이 3억이면 0.2% 곱하면 얼마? 60만 원. 이렇게 되겠죠? 1억 원에 20만 원이니까 3억이면 60만 원 되겠죠? 전세금액이 5억이면 100만 원 되겠죠? 네, 100만 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나중에 중개업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벌어. 그래서 수업도 잘 받으면서 합격도 하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중개업을 할 때 또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하실 때 어떤 뭐 세금과 관련해서 좀 궁금하다 그러면 뭐 저한테 연락해도 돼요. 그러면 제가 연락 어디에서 수강한 사람인데 요거에 대해서 묻고자 한다라고 그러면 제가 수업이 중이 아니면 제가 연락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못 받았다 그러면 문자로 남겨놓으면 제가 또 그 문자 보고 연락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실 때 제가 모르는 것 많아요. 모르는 거 많은데 아는 정도는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또 아는 지인들 세무사들 있으니까 서로 의논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나중에 꼭 하실 때 그렇게 여쭤보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전세권 설정할 때는 전세 금액에다 1천분의 2를 곱한다. 전세 금액이 1억 원이면 1천분의 2를 곱하면 20만 원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이거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소유권 등기는 무조건 부동산 가액으로 해야 돼. 소유권 등기는 부동산 가액이 과세 표준이야. 거기다가 상속이면 1천분의 8을 곱하죠. 보존 등기도, 자,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도 부동산 가액으로 하죠. 1천분의 8. 보존 등기도 1천분의 8이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도 1천분의 8. 등록면허서를 낼 때. 지역권 설정은 요역지 가액으로 하죠. 소유권이 아니므로 1천분의 2. 요역지 가액에다 1천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야. 임차권 설정 그러면 원리임대차 금액에다 1천분의 2. 원리임대차 금액으로 해야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은 채권 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죠. 대출 받을 때는 1천분의 2가 되겠죠. 1천분의 2. 소유권 외의 권리별 등기는 1천분의 2. 전세권은 전세금액,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 임차권은 월임대차 금액, 저당권은 채권금액. 올해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답은 몇 번 틀렸다? 4번이 틀렸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16번입니다. 요즘 또 이렇게 16번처럼 사례형으로 되버려. 사례형으로.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그랬어.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쳐. 그러면 여기서 전세권자는 갑이야. 갑이 을의 부동산에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쳐. 오케이. 그러면 을은 전세권 설정해 줘야 돼. 갑이 전세권자가 되고 을이 전세권 설정자가 돼. 오케이. 그러면 갑이 을의 부동산에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쳐. 등록면허세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몇 년 전에 출제된 겁니다. 이게 1항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 전세권자 갑이지. 전세권자 세입자 갑이야. 갑이. 동그라미 2번 부동산 소재지. 자, 을의 부동산 소재지하고 을이 사는 주소지가 달라. 등록면허세는 어디로 가야 돼? 을의 주소지로 가야 돼? 네? 을의 주소지 아니라니까? 을의 부동산 소재지. 을의 주소지가 가입해요. 을을 뭘로 가야 돼? 을을 부동산 소재지. 무조건 등록면허세나 취득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예, 부동산 소재지. 을이라는 사람이 용인에서 살고 을의 주택은 을의 주택은 강남에 있어. 그러면 갑이 을의 주택 강남에 있는 을의 주택에다 전세권 설정 등기 쳐.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강남 을의 주택 소재지가 강남이어야 돼. 강남구청장한테 신고납부가 돼야 됩니다. 을의 주소지로 그러면 안 돼. 을의 부동산 소재지로.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동그란 3번 전세권 설정 등기를 쳐. 전세금액으로 하죠. 1천분의 2로 한다고 그랬어요. 전세권 설정 전세금액으로 여러 번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상 전세권 설정 등기를 치게 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 산출세기 건당 6,000원 세금보다 적게 나와버렸다. 그러면 얼마 세금을 한다? 6,000원으로. 네 글자 최저 세금이네. 부동산 등기 최저. 전세권 설정 등기 쳤는데 건당 세율 6,000원보다 적은 금액이 나와버려서 6,000원으로 세금이 부과돼야 됩니다. 동그라 5번입니다. 만약 병이 그랬어. 병이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았네. 그럼 원래 갑이 전세권자인데 병한테 전세권 이전되죠? 병이란 사람이 갑으로부터 전세권 이전을 받았어. 그럼 이전 등기 치겠지, 병은. 그러면 이제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 뭐요? 이전 등기 권리자 병이지. 이전 등기 권리자 병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사례형으로 출제가 돼. 그러면 틀린 것은 동그라미 몇 번? 2번. 부동산 소재지가 돼야 된다는 것.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어떤 이제 출제된 거죠. 거주자 개인 을은 그랬어 이제. 조금 전에는 갑이 을의 주택에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바꿨어. 을은 갑이 소유한 부동산. 갑이 소유한 부동산. 부동산 가액은 시가는 6억짜리야. 여기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이에요. 전세보증금 3억으로 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자, 을은 갑의 주택에다 전세보증금 3억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 이때 등록면허세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 자, 을은 갑의 부동산에다가 그럼 여기는 이제 누가 전세권자예요? 을은 갑의 부동산에다가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그러면 누가 전세권자예요? 을입니다. 이제 을이 전세권자야. 을이. 자, 과세표준은 부동산가액 6억이다. 틀리지. 그래? 전세금액 3억으로 해야 된다며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금액 3억이 과세표준이야.
부동산가 6억으로 한다. 전세금액 3억으로 한다. 전세금액 3억으로 해야 돼요. 부동산가 6억으로 하면 안 돼. 전세금 설정은. 동그라미 2번 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에다 1,000분의 8이 틀렸어. 1,000분의 2. 전세보증금에다 하는데 1,000분의 2가 돼야지 1,000분의 8이 아니라 납부세금은 6,000원밖에 안 될까? 보증금 3억에다가 1,000분의 1 곱하면 6,000원밖에 안 나와? 60만 원이야. 60만 원이다 그래야 돼. 이렇게 60만 원이다. 1억으로 20만 원이니까 3억이면 60만 원이 되겠죠? 납세문자는 을이요? 납세문자 을이요? 전세권자 을이요? 맞아. 4번이 정답이네. 이거는 이제 전세권자 을이 납세문자야. 전세권 설정은 납세지는 갑의 주소지요? 갑의 부동산 소재지가 돼야 돼. 갑의 부동산 소재지가 돼야 돼. 부동산 소재지. 예? 갑의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내용을 배웁니까? 물론 알고 있는 분도 계셨겠지만 전세권 등기에 대해서는 전세금액으로 계산하구나. 세율은 1,000분의 2가 되구나. 그리고 그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구나. 그리고 전세권자가 등록을 하기 전까지 세금을 신고 납부하게 되구나. 신고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만 원 부과되구나. 납부되지 아니하면 1일 이자율 10만 분의 22로 납부전 가산세가 부과되구나. 이런 걸 알았잖아요. 이런 거를. 그리고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세 금액으로 하구나. 계산을. 지역권 설정은 요역지 가액으로 하구나.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저당권 등기는 채권 금액으로 하는 거구나. 등등. 얼마나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공부는 아주 후회 없는 공부예요. 꼭 해야 될 공부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자꾸 이걸 하라고 그래도 하루 이틀 하다가 내가 이런 거 해야 돼 그런데 어렵기는 어렵죠.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좀 하기 싫은 이유는 이걸 시험을 볼라서 어려운 것이지 그냥 재미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아주 좋은 공부가 되겠습니다. 좋은 공부가. 저는 제일 우리 좋은 공부라고 봐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어느 땅에다가 어떤 거를 질 수 있고 어떤 건 질 수 없다. 또 세금을 어떻게 계산한다. 그리고 이제 등기부도 볼 줄 알잖아. 등기부도. 그리고 민법을 통해서 법률 관계 그런 것도 또 알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이에요. 자, 문제 1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옳은 것은 또 보겠습니다. 18번은 등록면허세도 중과세 대상이 있어. 중과세 대상. 대도시에서 등기 내면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대도시에서 등기 치면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이죠. 100분의 300 중과세가 되죠. 근데 이때 대도시에서 등기에 대해서 100분의 300 중과세가 되는데 이제 산업단지는 중과세 제외가 돼야 되겠죠. 산업단지 등은 중과세 제외가 돼야 돼요. 또 우리는 중과세 제외되는 것도 또 있지. 할부 금융업이나 의료업 등 도시에 해당하는 업종, 큰 대도시에 해당하는 할부 금융업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적용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항 대도시에서 지점 설치도 중과세. 지점 설치 중과세. 동그라미 2번 산업단지 나오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산업단지는 절대 중과세 안 한다니까. 산업단지에서는 답은 2번이 되고 이렇게 기출문제예요. 동그라미 3항입니다.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이 대도시대로 전입됐다. 전입하면서 등기도 중과세 하는 거지?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대로 이렇게 전입에 따른 등기, 전입 등기도 중과세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입해가지고 몇 년 내까지, 5년 내까지 증자 등기 쳐. 5년 이내까지 등기 치는 것도 중과세입니다. 5년 이내까지. 이것도 그래요. 또는 5번도 그래. 대도시에서 설립 또는 휴먼법인 인수해가지고 몇 년 내까지? 5년 내까지. 그러면 설립시로부터 5년 내 증자 등기도 중과세. 전입해가지고 전입시로부터 몇 년 내까지? 5년 내까지. 결론은 대도시에서 법인이 설립, 지점을 설치, 또 대도시 밖에서 전입, 그리고 설립, 설치, 전입시로부터 몇 년 내까지? 5년 내까지 증자 등기는 중과세입니다. 무엇은 중과세 제외? 산업단지 중과세 제외, 또 할부 금융업,
의료업, 은행업 등 이것도 중과세 제외. 그러면 돼. 그러면 한 문제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산업단지가 중과세 대상이 아닌 거죠. 정답 몇 번이라고요?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산업단지는 중과세 안 한다. 자, 그리고 과거에는 할부 금융업도 중과세 적용한다라고 틀리게 낸 적도 있습니다. 19번 등록면허세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를 해야 돼. 근데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는 다 하지 안 했다. 신고는 안 했다. 신고문은 안 했는데 등록하기 전까지 다행히 냈다. 납부했다. 그래도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오전에 제가 별표 3개 친 거 수없이 많이 냈어. 이거는 15번 정도 됐어요. 15번 정도.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의무는 다 하지 않았지만 신고 의무는 안 했지만 다행히 납부를 했다. 그래도 뭐가 된다? 신고를 하고라고 돼 있어.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신고까지 한 것으로 보네. 실은 등록하기 전까지 돈만 냈어. 세금만 낸 거지 신고는 안 해버린 거지. 그래도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야 돼. 50% 경감한다가 아니야. 무신고 가산세를 뭐 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왜? 신고까지 한 것으로 봐니까. 그럼 결론은 등록면허세는 등록되기 전까지 내가 등기 신청한 날까지 뭔만 해도 돼. 납부만 해도 돼. 그래도 신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혹시 차량 등록해 봤나요? 그럼 차량 등록할 때 이거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딱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기 1번 창구에서 세금을 내고 오세요라고 그래. 그러면 그 1번 창구에 가서 세금이 얼마다라고 해서 내면 신고서 제출하지 않고 돈만 냈잖아. 그래도 뭐가 된 거다? 신고까지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야 돼. 50% 경감한다가 아니야. 1번 틀렸고 틀린 건 1번이네. 그러면 틀린 거 물어봤으니까 동그라미 2항 채권자 대위권에 대한 등기 신청을 해. 그러면 채권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인데 명의자, 납세의무자를 대위해서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그랬어. 그리고 채권자가 대위해서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면 지자체장은 이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통보가 돼야 돼. 즉시 통보요. 며칠 이내 통보란 말 나오면 안 돼. 채권자가 대위권에 의해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하면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도록 돼 있죠. 동은 3항도 몇 번 출제했죠. 뭐 저당권이라고 나와야 되고 근저당권 해도 되고요. 자, 우리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처음에는 당연히 근저당권자죠. 그죠? 근데 이제 말소됩니다. 그럼 말소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이걸 설정자 또는 말소 당시 그 부동산 현재 소유자지. 자, 설정 등기는 근저당권자인 채권자가 납세의무자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는 부동산 소유자, 집주인이 부동산 소유자가 말소 등기는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설정 등기는 근저당권자, 말소 등기는 근저당권 설정자 또는 말소될 때 부동산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 3번 지문도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그란 사항입니다. 무덤이나 묘지, 나오네. 무덤이나 묘진 토지에 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지. 비과세지. 무덤이나 묘지 토지에 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는 비과세. 등록면허세 부과해버리면 귀신 나와. 그래서 비과세입니다. 취득세는 내야 돼. 무덤이나 묘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되는데 등록면허세는 부과되지 않도록 돼 있죠. 동그란 5번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지 부동산 소재지로 가야 돼. 부동산 소재지다.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게 되면 어디로 가자? 등록관청 소재지. 등기소 소재지로 가면 돼.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등기소, 등록관청 소재지로 가야 되죠. 부동산 소재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 틀렸다고요? 동그라미 1항이 틀렸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0번 등록면허세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1항 등록을 하고자 해. 내가 등기 치고자 해. 그러면 산출세금을 등기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관세 접수하잖아. 그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 이렇게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 신청서 접수한 날까지를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말을 씁니다.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이런 말을 써요. 이런 말을 써.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은 비영리법인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A 틀렸네. 비영리법인도 포함해서 중과세가 됩니다.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과하면역세 권역인 부분에서 법인 설립되면 비영리법인도 중과세 적용한다요. 하지 아니한다가 아니요. 비영리법인도 중과세가 됩니다. 그럼 3번은 은행업이다. 은행업은 끝들이 등록면허세를 중과하지 아니합니다. 물론 그 2년 내에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2년은 참아야 돼. 하여튼 은행업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동그라미 4번도 따로 별표. 이거 많이 나왔죠.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 사유로 가액이 달라지면 뭘로 한다? 변경된 가액. 그럼 변경된 가액으로 할 때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뭐한다? 입증된 가액이다. 입증된 가액. 결산서 등으로 입증된 가액을 변경된 가액이라고 그래. 그래서 변경되면 이렇게 입증된 변경된 가액으로 동그라미 5항이죠. 등기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인해서 지번을 잘못 등기했다 이 말이에요. 지번을 잘못 등기해버렸네. 그러면 나중에 잘못된 5기가 잘못 등기야. 그러면 잘못해서 등기된 거 5기에 대한 근거에 대해 잘못 등기를 경정해야 될 거 아니야. 올바르게 지번을. 그럼 경정에 따른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이거는 단순한 표시 변경 등이죠.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당연한 거예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런 거 비과세가 돼야 되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번에서 틀린 것은 2번이죠. 비영리법인도 중과세를 적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1번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1항인데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대가없이라고 그래. 대가없이 공짜로 승계받아가지고 취득해서 설정 등기를 칩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공짜로 취득해가지고 설정 등기 친다고 등록면허세 부과 안 해요? 상관없어요. 무조건 과세죠. 우리가 설정 등기 무조건 과세됩니다. 무상으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등록면허세 부과 안 한다고 하면 틀리지. 일면 전세권자가 내 형이에요. 형. 그러면 전세권자 형은 동생 나한테 뭐 할 수도 있어. 전세권을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지. 그래가지고 내가 전세권을 형으로부터 전세권을 받아가지고 전세권을 설정 등기를 쳐. 나로. 끝나고 면 등록면허세 안 나와요? 안 나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치든 간에 취득이 어떻게 치든 간에 그런 거 따지지 않아. 당연히 설정 등기 쳐. 전세권, 지상권 설정 등기 치면 무조건 등록면허세 부과한다니까. 우리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에 대한 모든 권리에 대한 설정 등기나 변경 등기나 소멸에 대해서 공부상의 등기 등록이라는 요건만 되면 무조건 과세돼. 예? 자, 여러분들 무상으로 전세권 등기 치는데 너 무상으로 취득했냐? 너 대가를 받고 취득했냐? 그래가지고 등기를 물어봅니까?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정말 무상이든 유상이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등기나 등록부상에 전세권이나 뭐 기타 권리 등이 설정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에 대해서 등기 등록이 치면 무슨 세금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부과돼. 그럼 속아 넘어가면 안 돼. 무상승계 취득해가지고 설정 등기 친다고 그래가지고 등록면허세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유상으로 승계든 무상으로 승계든 안 따지고 등기 등록부에 등기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도록 돼 있어요.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말하지만 이런 거 무상이란 말 나오네. 여기 이제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입니다. 동그라미 2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외국 정부 등이 누구를 위해서 본인들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이라고 그래. 이거 등록면허세 부과되지 아니하죠. 국가나 지자체에서 자기를 위해서 등기 등록을 치게 된다니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체납했다. 그러면 세금이 체납되면 갑의 재산에다가 국가 등이 압류가 들어와. 그래서 압류 등기 등록을 치게 돼. 등록면허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요. 왜? 국가 등이 압류 등기 등록을 치게 되니까. 뿐만 아니라 이미 압류한 것에 대한
해제, 압류 해제에 따른 등기 등록도 비과세요. 무조건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게 되는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동그란 3번 우리 대한민국 정부 등록에 대해서 과세해버리네. 우리 정부 등록에 대해서 과세되면 그 나라 외국 정부 등록에 대해서도 부과되죠? 우리 정부에 대해서 과세됐잖아. 그러면 외국 정부 등록에 대해서도 함께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갑소유 미등기 건물입니다.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을이 간명의로 등기 냈네요. 이걸 채권자 대의적 등기죠. 채권자 을이 간명의로 등기 냈다. 그러면 등기부상의 등기부상으로 명의자는 누구요? 간명의로 등기됐으니까 명의자 갑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다만 쓰지 마시고 다만 채권자 을은 이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 갑을 대위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할 수는 있다. 일단 명의자 갑에게 있는 거예요. 등기는 을이 등기 신청했어도 명의자 갑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동그라 5번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이 본점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이네. 전입시로부터 5년 내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법인 등기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이죠. 300이죠.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100분의 300, 3배를 적용한다. 대도시 밖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 등기 전입에 따라 등기는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 3배를 적용하죠.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21번에 틀린 것은 몇 번이라고요? 1번입니다.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래서 22번. 자, 틀린 거죠. 1항 같은 등록이네요. 같은 하나의 등록에 대해서 해필이면 재산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어 버리네. 그러면 무조건 등록면허세는 이 말이 꼭 들어가.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지자체별로 부과될 수 없으면 한 군데로 가야 되지. 어디로? 내가 등기 냈는 거 등록관청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등록관청으로. 취득세는 소재지별로 나눕니다. 옆에다 취득세 땅땅 소재지별로 나눠서 부과. 소재지별로 각각 나눈다. 취득세는 두 군데 이상으로 걸쳐 있으면 소재지별로 나눕니다. 근데 왜 등록면허세는 소재지별로 안 나누고 왜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로 갈까요? 자, 내가 이제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이 하필이면 용인시하고 성남시랑 걸쳐 있네. 제가 용인시, 성남시에 꼭 잘 예를 든 것은 제가 말하기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특별히 사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용인시, 성남시에 부동산이 걸쳐 있네. 그 부동산을 에다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서 저당권 등기를 쳐. 그러면 이 부동산이 용인시하고 성남시에 걸쳐 있네. 그러면 그 부동산은 쪼개 가지고 각각 성남시 일부 등기지고 용인시 일부 등기지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두 군데 이상 시도에 걸쳐 있어도 그 물건이 하나 물건이기 때문에 하나로만 등기돼야 돼. 하나로만. 그러니까 한 군데로만 등기돼 있지.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부과될 수가 없단 말이야. 지자체별로 부과될 수 없어. 그러면 이게 용인시 등기소에다 등기가 돼 있으면 등록관청이 용인시지.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 용인시장한테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취득세는 시가표준액비로 쪼갤 수가 있어. 자, 우리는 두 군데 이상 걸쳐 있어도 등기는 한 군데로만 등기 쳐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등록면허세는 부과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등록관청 소재지로 가. 근데 취득세는 얼마든지 시가표준액으로 나눠서 부과할 수가 있어. 그래서 결론, 취득세는 이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러면 소재지별 4글자 들어가야 돼. 소재지별로 나눈다. 등록면허세는 두 군데 이상 걸쳐 있다. 꼭 이 말이 들어가. 이 말이 들어가. 지자체별로 부과될 수가 없어. 왜? 한 군데로만 등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등록관청 소재지가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암기를 하지 마세요. 무조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할부금융업도 중과세 적용한다? 에이, 틀렸네. 할부금융업은 100분의 300 중과세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할부금융업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2년 내 업종 변경을 하면 안 돼. 2년 동안 참아야 돼. 업종 변경하거나 업종을 더 추가하는 것이 없어야 돼. 2년 동안은 그대로 가야 돼. 2년 동안은 업종 추가한 것도 없고 업종 변경도 없어야 돼. 그럼 이런 할부 금융업은 뭐 한다?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요. 도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동그라미 3번은 회사가 정리돼 없어져. 특별청산이요. 회사 정리나 특별청산으로 법원에 촉탁으로 등기 등록이 쳐. 등록면허세 비과세죠?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는 있죠. 쓰지 마시고 그냥 단서.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납입. 돈이 납입에 따른 등기는 등록면허세 부과합니다. 출자금이나 자본금이 돈이 납입에 따른 등기는 등록면허세 부과하고, 그 다음에 회사 정리나 특별청산 없어져. 정리, 특별청산, 회사 정리나 특별청산에 따른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이 됐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지문을 보죠. 자, 동그라미 4번은 수없이 많이 냈던 거죠.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가 설정, 변경, 소멸에 대해서 공부에 등기 등록을 하게 돼. 그러면 그 등기 등록부상의 명의자라고 그래. 등기 등록부상의 명의자. 이렇게 등기 등록부상의 명의자를 출제자는 또 이렇게 출제하기도 해. 외관상이라고 그래.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 등기 등록부라는 외관상의 등기, 외관상으로 보여주는 등기 권리자인 명의자가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가 집니다. 이렇게 등기 등록부에 기재된 명의자,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등록을 하는 자라고 말을 해요. 등록을 하는 자라고 그래. 등기부상의 등기 권리자를 등록을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항도 지자체장 조례를 정해서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만 그래요. 부동산 등기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부동산 등기도 가감할 수 있죠. 네 글자 뭐요? 탄력세율이죠. 부동산 등기 탄력세율 가감할 수 있다. 그러면 22번에 틀린 것은 몇 번이 된다? 동그라미 2번 할부금융업은 중과세 안 해요. 23번입니다. 등록면허세가 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틀린 것은 자 1항 부동산 등기 치려고 그래. 그럼 언제까지다? 세금을 등기를 하기 전이란 등기신청서 접수일이란 말 써요.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까지. 그러면 등기신청서를 접수된 날까지 납세지, 부동산 소재지 등이야. 부동산 등기니까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야. 지자체장에게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옛날에 실제로 등기소에다가 신고 납부해야 된다. 틀리게 나왔어요. 왜 세금을 등기소에다 내? 지자체장한테 내는 거야. 앞으로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다 해당 지자체장에게 내야 되는 것이지 등기소에다 내는 거 아니란 말이야. 나는 등기소에다 냈는데요. 거기 등기소에 세금을 받는 사람은 그 세무 공무원이 거기에 파견해서 나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시군 금고라 그래. 시군 금고요. 시군 금고가 거기에 등록관청에 가서 있는 거죠. 그래서 시군 금고에다 내는 거예요. 지자체장한테 신고 납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 등기소에다 신고 납부하는 거 아니고 꼭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등기소에다 신고 납부 그러면 틀린 설명이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이 이걸 제가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강조를 했는데 작년에 출제가 됐죠. 이거. 어찌했을까 이거. 올해 나오면 좋은데. 같은 채권이라고 돼 있네. 같은 채권. 그럼 같은 채권을 두 개 이상 저당권을 등록하게 되면 각각 등기로 본다. 전체 하나로 본다. 하나로. 이게 하나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 등록된 등록관청 소재로 가야 돼. 같은 채권 두 개 이상 종류가 달리하더라도 하나 등록이다. 처음 등기는 등록관청 소재로 하는 거죠. 동그라미 3항 부동산 등기치죠.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야. 그리고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어디로 가? 등록관청.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러면 등록관청.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 맞는 지문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1, 2, 3번 다 맞아요. 다음 지문 4번 지문 볼게요. 취득을 원인으로 그랬어. 취득을 원인으로 등록이 됐다. 취득 원인에 대답했죠. 그러면 취득 당시 가액 맞아요. 여기 틀린 거 아닙니다. 이거 일단 취득 원인 나오면 등록이라면 취득 당시 가액으로. 오케이. 취득 원인 그러면
왜 그러냐면 취득을 원인으로 하면 취득 당시 가액으로 취득세가 부과돼. 근데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야. 그러면 취득세로 부과된 것이 취득세가 면세점이 돼. 그러면 그때는 등록면허세로 돼. 그러면 취득세로 내게 될 때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니까 취득세가 면세돼 가지고 등록면허세로 내더라도 뭘로 해야 돼? 똑같이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해야 돼. 다만 재평가 등을 통해서 가액이 달라졌다면 변경전이요, 변경된이요? 된으로 가야 돼. 변경전이 아니야. 변경된. 그래. 이거 이번 지문에 나와. 나와. 체크해놓고 안 나온 거 봐봐요. 나한테 고마울 거예요. 변경전으로 하면 안 돼. 변경된 가액으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지하철장, 이건 작년에 출제돼 버렸죠. 지하철장은 채권자 대위권에 따라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를 채권자가 신고납부를 해버리네. 그럼 채권자 대위권자에 의해서 신고납부가 되면 납세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며칠 이내 그만 안 돼. 즉시 통보해. 채권자가 대위권에 의해서 신고납부하면 이 사실을 즉시 통보를 해줘야 돼. 그럼 틀린 것은 몇 번 틀렸다?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24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두 개의 문제 설명으로 틀린 것. 가끔씩은 이렇게 비교 문제로 내버려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자, 1항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 원칙이에요. 지금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원칙. 원칙. 취득세는 원칙으로 언제 당시? 취득 당시.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등록 당시.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이 대도시대로 본점 전입 주사무소 전입됐지. 그러면 이거 대도시 전입해서 법인 등기 내면 해당 세율에 100분의 300 맞죠? 100분의 300 100분의 200으로 틀리게 되기도 합니다. 100분의 300 대도시 밖에서 본점 등이 전입되면 그 법인 등기에 대해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 맞아. 그 다음에 동그란 3번 등기 등록 관서장은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했다 부족했다 이걸 발견했다. 언제까지 시장 군수한테 통보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이 사실을 통보해 줘야 돼. 그리고 동그란 3번 끝에다가 꼭 써놔요. 취득세도 동일이라고 써. 취득세도 동일. 취득세도 동일. 취득세도 납부되지 아니한 것들을 발견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꼭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자주 출제됐습니다. 자주 출제. 다음 달 10일이란 말. 자, 그 다음에 동그란 4번입니다. 동그란 4번.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했다.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러면 해당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뭘로 바뀐다?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됩니다.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 꼭 합해가지고 보통징수 방법으로. 오케이. 동그란 5번 부동산 취득일 때 취득세 법정 신고 기한하고 부동산 등기 칠 때 등록면허세 법정 신고 기한은 동일하다. 동일 틀리네. 다르다요. 무조건 다르다요. 여러분 부동산 취득할 때 보세요.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 법정 신고 기한은 자 일반적인 매매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증여로 인한 것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에서 3개월 이내.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에 말일에서 6개월 이내죠. 맞죠? 다만 등기 등록을 하려고 할 때만 등기 등록 신청서를 접수 날까지 하는 거죠. 근데 등록면허세는 무조건이요. 등록면허세는 상속이든 증여든 이런 거 안 따지고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요? 등기 등록 신청서를 접수되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요. 등록면허세는 취득한 후 60일 이내 그런 말 나오면 안 돼. 그러면 취득세 법정 신고 기한하고 등록면허세 법정 신고 기한이 같은 날이요? 같게 돼? 다르다요. 다르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돼요. 5번이 정답이 돼. 이렇게 틀리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수업 마지막 25번입니다. 또 이것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 문제인데 이건 또 옳은 것은 그랬네. 옳은 것은 요즘은 이렇게 옳은 것은 이렇게 잘 냅니다. 1항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다면 요거 30일 이내 틀리네. 60일 이내에 그래야 되죠.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금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 그러면 이 산출 세금에서 이미 낸 세금을 공제해. 이미 납부한 세금의 가로 안에 가산세 제외가 돼야 돼. 가산세 제외.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자, 취득된 후에
취득된 후 취득세가 중과세가 됐어. 그러면 산출 세금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서 신고 납부해야 돼. 며칠 이내요? 중과세 대상 발생일로부터 60일,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이요.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가야 돼. 30일 틀렸어. 60일로 가야 돼. 예, 그리고 산출 세금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 빼주는 이미 납부한 세액의 가로 안에 뭐가 제외? 가산세 제외라고 써줘야 돼. 두 군데 틀렸어. 두 군데 틀렸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우리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가 그래서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치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한 후 3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까?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야. 취득한 자예요. 그러면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 내게 돼. 그러면 등기 내게 되면 등기된 후 30일 이내 A.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렸어. 취득해가지고 취득세 신고 기한 이내, 취득세 신고 기한 이내 등기나 등록을 하게 된다면 그 등기 등록 신청서, 등기 등록 신청서를 등록을 하기 전까지, 즉 등록관청에 접수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에이요. 취득한 자가 등기를 내려고 그래. 등기 내려면 등기 칠 때는 언제까지 취득세가 신고 납부해 줘야 된다고요? 등기 신청서를 그 등록관청에 접수된 날까지 신고 납부해 줘야 돼. 그러면 부동산 취득했다. 등기 치려고 그래. 그럼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 줘야 된다고? 등기 내려고 그래. 그럼 언제까지? 오늘 내가 등기 신청서 접수 날까지 어디다가? 등록관청에 접수 날까지. 등기 내려면 등기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접수일까지 등기된 후 30일 이내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 거 아니에요? 1번, 2번 다 틀렸네. 동그라미 3항 부동산 등기에 대한 산출 세금이 부동산 등기요. 그 해당 세금이 건당 세율 6,000원보다 적었다. 해당 세금 없는 것으로 틀렸네. 해당 건당 세율 얼마? 6,000원을 과세한다 그래야 돼. 6,000원을 과세한다. 부동산 등기 쳤다. 그 밖에 등기세율 6,000원보다 세금이 적어버렸다. 없는 것으로 틀렸네요. 당해 세금은 얼마로 한다? 6,000원을 과세한다. 최저 6,000원 과세해야지. 최저 6,000원 과세해야지. 부동산 등기 6,000원 세금 내야 돼.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란 4번 부동산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는 부동산 가액으로 틀렸네.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뭘로 해야 됩니까? 채권 금액에다 1,000분의 2. 1,000분의 2는 맞아.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돼 있어. 채권 금액이 1,000분의 2로 가야 돼. 부동산 가액 틀렸어. 그러면 동그라미 5번이 정답이 되네. 자,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등록면허세 세금을 요것이 중요해.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다 이거요. 그럼 신고되지는 않고 납부했죠? 그럼 뭐까지 한 것이다? 신고 납부까지 한 것이다. 따라서 무신고니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번에다 정답이고 별표 꼭 3개 쳐놓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되지 않고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도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고 납부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무신고니 과소신고든 가산세를 부과되지 아니한다. 수없이 냈어요. 15번은 냈어요. 1회부터 세보세요. 수없이 많이 출제가 됐던 거야. 올해도 또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25번까지 문제 풀어봤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먼저 풀어보고 제가 또 풀어줬지만 아주 좋은 지문들로 빠짐없이 골고루 문제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다른 문제 푸는 것보다 요 제 유인물 자료 요거를 자꾸자꾸 풀어보시면 준비 100% 돼요. 100% 되니까 의문 갖지 마시고 요걸 자꾸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끝내고요. 다음 내일 모레 또 8월 1일 날 또 여러분들에게 4회차 수업을 때 또 뵙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미 공지한 것처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2개 세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